자, 3-1-2단원의 자, HR도와 별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49쪽 펴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HR도와 이제 별의 종류 이가 나오는데, 자, HR도는 뭐냐면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별의 종류를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HR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HR도가 무엇이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게 H하고 이제 R은 뭐냐면 과학자의 이름을 이제 딴 거예요. 이제 두 사람 이름을 따서 한 글자씩 쓴 겁니다. 자, H는 이제 교과서 오른쪽에 이제 사이드에 나와 있는데, H는 이제 헤르츠 스프롱이라는 첨학자고요. R은 이제 러셀이라는 이제 첨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HR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프를 갔는데,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만든 게 아니라 따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약간 좀 이제 비슷한 게 많은데,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둘 다 이제 천문학자가 돼서 이제 HR도라는 건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연구해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는 시기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두 사람의 그 업적을 이제 둘 다 인정을 해주면서 이 이제 그래프 이름을 이제 HR도라고 한 글자씩 따가지고 부른 거예요. 자, 아무튼 이 HR도에서 대해서 배울 건데, 이 HR도는 우리가 이제 색 등급도라고 또 이제 이름 붙입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가로축이 이제 별의 색이 오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이제 등급이 올 수 있다 해서 색 등급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럼 HR도 어떻게 생겼나 보면 되는데, 자, 교과서에는 149쪽에 HR도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는 어디 보는 게 좋냐면 152쪽에 위쪽에 있는 게 이제 HR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R도 보면은 지금 일단 이제 그래프라고 이야기했죠. 그래프인데 표인데, 자, 가로축이랑 세로축에 이제 여러 가지 물리량이 이제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물리량이 어떤 게 올 수 있는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가로축 X축부터 볼 건데, 자, X축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분광형이 올 수 있습니다. 분광형. 자, 분광형. 자, 분광형 이제 우리 기억나죠? 그 이제 그 영어로 된 거. 자, 이거 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O B 바인 걸 키스미 해가지고 이렇게 7가지 외우라고 했죠. 자, 분광형이 일단 올 수 있습니다. 분광형 가로축에. 자, 근데 분광형이 올 수 있으면 또 뭐가 올 수 있냐면, 분광형은 이제 뭐에 관련된 거냐면 표면 온도에 관련됐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O형별이 고온의 별이고요. 그 다음에 M형별이 저온의 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표면 온도가 만약에 HR도에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릴 때 X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값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값이 커집니다. 반대로죠, 반대로. 그래서 이걸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왼쪽이 더 고온이다 라는 거. 자, 이거 이제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자, 여기 이제 또 어떤 값이 올 수 있냐면 색이 올 수 있어. 색깔, 별의 색. 자, 고온의 별이 청색 계열이죠. 청색, 푸른색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청색.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온 별이니까 적색 계열의 색깔을 띠겠구나.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축은 이제 이 정도면 됐고, 그다음에 세로축을 보겠습니다. 세로축. 자, 세로축에는 이제 여기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광도가 나와 있죠. 광도. 자, 광도. 자, 광도 같은 경우에 어디로 가면 커지냐면 위쪽으로 가면 이제 커집니다. 이거는. 자,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강도가 크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래쪽이 이제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 광도 말고 다른 물리량도 올 수 있어요. 광도 대신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절대 등급입니다. 절대 등급. 절대 등급. 자,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광도가 큰 별일수록 절대 등급은 작죠. 1등급하고 6등급 중에서 1등급이 광도가 더 큰 겁니다.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절대 등급이 오면 만약에 여기 이제 그 y축의 값이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자, 아래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크다.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절대 등급 작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 그래프 그릴 때, HCL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그 과학자 그 두 명, 헤르츠 스프롱이나 러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그래프에다가 이제 뭘 했냐면 밤하늘에 있는 별들 있죠. 별들을 뭐 여기다가 별을 관측해서 별을 일단 분광형으로 관측을 해요. 분광형. 분광형 관찰하고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을 관찰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찍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을 자, 여기다가 여러 가지 별을 막 다 찍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별을 찍다 보니까 자, 얘네들이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막 찍히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특정 영역, 뭐 특정 영역, 특정 영역, 특정 영역에 이렇게 좀 약간 별들이 모여서 이제 분포를 하는데, 그 영역별로 별을 이제 분류를 했어요. 분류. 자, 그래서 자, 일단 지금 이제 제일 자, 이 별 중에 그 밤하늘에 있는 별 중에서 대략 90%에 되는 90%가 되는 별이 어디에 찍히냐면 이 HR 도상에서 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있죠. 자, 여기 내에 90%의 별이 이곳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 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주계열성 이렇게 분류했어요.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 이 별이 이제 하늘에 있는 별 중에서 90%가 이제 다 주계열성입니다. 자, 주계열성이 여기 있고요. 자, 요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계열성의 특징 좀 이제 정리를 같이 할게요. 밑에다가 주계열성 특징 여기다가 이제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주계열성 이야기할 건데, 자, 주계열성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별의 밤하늘의 이제 별 중에서 90%가 자, 90%가 이제 주계열성이 차지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이제 이 의미는 다른 의미로 또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별은 이제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해서 그냥 태양도 있죠. 태양이 지금 현재 주계열성인데 별은 주계열성으로 계속 그 태양이 이제 주계열성인데, 태양이 주계열성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적색 거성이 되고요. 적색 거성은 또 나중에 백색 외성으로 이제 변해서 별이 이제 소멸해요. 태양은 언젠가 이제 죽는데 이 주계열성이 별의 진화 단계 중에 하나인데, 밤하늘에 있는 그 별의 90%가 주계열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별의 진화 단계 중에서 주계열성이 차지하는 시간이 90%라는 걸 또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별의 자, 일생 중에서 진화 단계 중에서 주계열성이 90%를 차지한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주계열성 이제 특징을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아까 주계열성 아까 태양이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했는데, 자, 이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이 뭐냐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해요. 융합 반응. 자, 이거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이거 이제 좀 이제 주계열성이 좀 중요한 별이다 보니까 태양도 주계열성이고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별이 안정적이다. 안정적. 이 안정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에너지 방출이 에너지 방출이 일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축하지도 않고 팽창하지도 않고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주계열성,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제 태양이 여기에 속한다. 이 정도 조금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잠깐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좀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건데, 자, 주계열성 보면은, 자, 볼게요. 주계열성 보면은 지금 이 넓은 범위에 찍히죠. 자, 경향이 어떠냐면, 자, 온도가 어떠냐면 온도가 높은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온도가 고온도 있고 저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도도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이런 이제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는데, 이 주계열성 내에서 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이 별들의 특징. 이 주계열성 내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자,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이제 그 HR 도상에서 보이는 특징은 뭐냐면, 일단 왼쪽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광도가 크죠. 광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고온이에요. 고온. 표면 온도가 높은데,
자 여기 추가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자 여기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이 크고요. 반지름도 커요. 자 그다음에 진화 속도도 빠릅니다. 여기는 진화 속도가 빠르다. 빠르다. 자 그래서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는 뭐냐면 별이 다음 단계로 빨리 진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빨리 죽게 돼요. 별이. 별은 이제 태어나서 언젠가 죽습니다. 사람처럼. 자 그래서 이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건 수명이 작다를 의미한다는 거.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가면 반대 경향 보이겠죠? 왼쪽 아래로 가면은 오른쪽 아래로 가면은 자 광도는 작아지고요. 표면도 낮아지고요. 질량 작아지고요. 반지름 작아지고요. 진화 속도는 느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수명이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 주기혈성 중에서 자 여기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위쪽에 찍힌 애들은 짧고 굵게 사는 애들이에요. 짧고 굵게. 자 짧죠. 수명 짧죠. 근데 이제 다 커요. 광도도 크고 표면도 크고 질량 크고 반지름 크고 짧고 굵은 애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찍힌 애들 이 친구들은 수명이 길잖아요. 수명이 길어서 얘네는 이제 가늘고 길게 사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 주계열성 말고 또 이제 어느 영역에 이제 별이 많이 찍히냐면 자 주계열성 위랑 좀 아래랑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자 위쪽에 찍히는 애들이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자 위쪽에 찍히는 애들 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자 이 애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 일단 여기 이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에 맨 위에 찍히는 이제 광도가 엄청 큰 애들이죠. 광도가 엄청 큰 애들은 이제 초고성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온도가 좀 낮고 광도가 큰 애들은 이제 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름에서 이제 특징을 유추할 수 있죠. 거성이라고 하면 이제 거성이 뭐냐면 거대하다는 뜻이에요. 거대하다. 거대한 별을 우리가 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큰 애들이죠. 자 그래서 거성은 반지름이 큰 애들인데 거성 중에서 특별히 광도가 크고 반지름이 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초고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초고성. 반지름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광도가 큰 애들을 이제 초고성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초고성이랑 거성 자 얘네들의 이제 특징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초고성이랑 거성이랑 자 얘네들은 이제 주계열표 상에서 어느 쪽에 위치하냐면 오른쪽 위에 위치합니다. 오른쪽 위에 위에 위치하는데 오른쪽 위에 위치를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지름이 점점 커져요. 반지름 오른쪽 위에 위치할수록 반지름 커지고요. 밀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걸 이제 왜 그런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자 여기다가 살짝 이제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 이제 기억 날지 모르겠는데 별의 광도 있죠. 별의 광도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별의 크기와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고 있죠? 자 요거 이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는 요 정도는 별의 광도는 별의 크기와 온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별이 크면 클수록 광도 커질 수 있고요. 별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광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약간 생각하면서 자 요 초고성과 거성 요쪽 애들의 이제 특징이 뭔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이제 식을 잠깐 써볼게요. 자 얘네는 자 여기 일단 자 식을 이제 한번 써보고 자, 광도는 이제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승에 비례하는데 자 이 오른쪽 위에 위치한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표면 온도가 낮은 애들이에요. 자 HR도 상에서 자 오른쪽에 위치하면은 저온이죠. 표면 온도가 낮은 애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광도는 어떠냐면 광도는 큰 애들이 이 오른쪽 위에 위치한 애들입니다. 광도는 커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표면 온도는 낮은데 광도는 되게 크대요. 광도는 엄청 커요. 자 그러면 이 애들은 반지름이 어때야 돼요? 반지름이 엄청 커진 애들이에요. 반지름이 온도는 낮지만 반지름이 엄청 커서 광도가 큰 애들이 오른쪽 위에 HR도의 오른쪽 위에 찍히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HR도 상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반지름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지름 커진다.
오른쪽 위에 위치할수록 반대로 이제 밀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초고성이 보면 온도 분포 되게 다양하죠. 온도 분포 다양한데, 자, 온도 분포 다양한데 지금 여기서 보면 온도 분포 다양한데 지금 여기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반지름 크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성이랑 이제 초고성 보면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식으로 좀 약간 좀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자 초고성도 여기 이제 좀 약간 고온인 초고성이랑 저온인 초고성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반지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얘는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 이제 A별이랑 이제 B별을 비교하면 B별의 특징은 뭐냐면,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할게요. 이제 R제곱의 T의 사승인데, 자, B별의 특징은 뭐냐면 A별이랑 B별이랑 비교했을 때 B별은 이제 온도가 낮아요. 자, 근데 이제 광도가 어때요? A별이랑 A별이랑 비교한 B별의 특징은 강도는 비슷한데 온도는 낮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 어때야 돼요? 반지름이 커야지, 온도가 낮은 대신 반지름이 커야지 강도가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물리량을 약간 반지름이나 강도나 반지름을 이제 좀 비교할 줄 알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아래도 이제 비교가 가능해요. 위아래도 위아래. 자, B별이랑 그다음에 이제 여기 C별이랑 좀 비교해 볼게요. C별. 자, 여기에 C라고 하면, 자, 여기도 이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 C랑 비교한 B의 특징. 여기다 살짝 이렇게 써볼게요. 자, 광도는 반지름 제곱에 T의 4승에 비례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얘는 이제 B별은 어떤 별이냐면, 자, B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는 이제 서로 비슷해요. 온도는 비슷한데 광도가 B별이 엄청 크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B별이 반지름이 더 크구나.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량을 약간 비교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요런 걸로 가지고 반지름이 누가 크냐 이런 거 이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여기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해야 되고요. 밀도는 작아진다. 자, 요거 이제 기억하고요. 자, 그럼 반대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반대쪽으로 가면 요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경향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쪽 아래로 가면 갈수록 반대 경향, 반지름은 작아지고요. 자, 이것도 이제 이건 이제 안 쓰겠습니다. 반지름은 작아지고요. 밀도는 커진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거 이제 정리하다 말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다가 정리를 좀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자, 이제 거성의 특징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성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인데 광도는 커요. 표면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커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반지름이 대신 엄청 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밀도는 반대로 좀 작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피가 큰 대신 밀도는 좀 작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고성 이야기하겠습니다. 초고성. 자, 세 번째 초고성. 자, 초고성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부터 좀 이야기하면, 표면 온도는 일단 다양하긴 해요. 표면 온도는 이제 다양한데 이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광도가 엄청 크죠. 자,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좀 이제 큰 편이다. 밀도는 또 반대로 좀 이제 작은 편이다. 자, 이제 거성, 초고성 좀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냐면, 자, 네 번째는 이제 어느 영역에 찍자면 주계열성에 왼쪽 아래 찍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대략 한 여기 정도 찍힌 애들, 자, 여기 정도에 찍힌 애들이 있는데, 자, 이 애들의 이름이 뭐냐면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백색 외성. 자, 왜 백색 외성이냐? 이걸 좀 이야기해 보면, 색깔이 이제 백색이어서 백색 외성이겠죠. 그래서 이 백색 외성 같은 경우는 주로 분광형이 뭐냐면 A형입니다. A형. 분광형이 A형인 게 백색 외성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외성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자, 외성, 자, 우리가 이제 그 작은 외자가 이제 작다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왜소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백색 외성은 작은 별이구나. 흰색이면서 작은 별.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자, 백색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요 식으로 아까 해보라고 이야기했죠.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자, 얘네들은 같은 경우는 자, 보면은 온도는 온도는 높지만 강도가 작아요. 강도가 작기 때문에 반지름은 그러면 어때야 되나? 반지름이 엄청 작겠구나. 온도는 높지만 강도가 낮으니까 반지름이 엄청 작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백색 외성의 특징을 좀 여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색 외성 특징. 자, 여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백색 외성. 자, 외성 특징. 자, 일단 여기 백색이라는 거에서 A형 별이 많구나. 분광형 A형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B형도 좀 있습니다. B형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 A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자, 얘네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 어땠어요? 표면 온도? 표면 온도는 엄청 높았습니다. 자, 근데 광도는 어땠냐면 광도가 엄청 낮죠. 자, 그러면 광도가 낮아지면 표면 온도는 높은데 광도가 엄청 낮아지려면 자, 반지름이 어때져야 돼요? 반지름이 크기가 엄청 작겠구나. 반지름이 엄청 작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이제 밀도는 어떠냐면 밀도는 엄청 큰 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반지름이 얼마나 작냐? 이걸 좀 이야기하면 지구 정도 크기 됩니다. 지구 정도 크기. 태양도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백색외성으로 죽는데 그 태양이 지구 정도 크기로 줄어들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지구 크기인데 밀도는 그래서 이제 엄청 커집니다. 이제 별이 이제 엄청 수축한 거기 때문에 밀도가 엄청 큰데, 자, 어느 정도로 크냐면 이게 살짝 이제 느낌만 좀 보라고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백색 외성을 가가지고 이거 이제 뭐 갈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뭐 이제 티스푼으로 뭐 이제 그 숟가락으로 백색에서 한 숟가락을 이렇게 펐어요. 뭐 대략 뭐 이만큼의 양 1cm, 1cm, 1cm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요 정도의 양을 이제 백색으로 딱 팠어요. 자, 그러면 얘네 이거의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1톤이에요. 1톤. 백색 외성에는 이 정도 부피가 1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스푼으로 풀 생각도 못 하겠죠,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자, 백색 외성.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 좀 살짝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HR도에 모든 그 천체가 다 찍히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별이 안 찍히냐면 자, 백색외성이 아니라 자, 그 태양 정도 질량이 되는 애들은 마지막에 죽을 때 백색 외성으로 죽습니다. 자, 근데 좀 태양보다 질량이 좀 이제 많이 큰 애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냐면 블랙홀이 되거나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성자 별이 되는데, 자, 블랙홀하고 중성자별은 HR도에 안 찍혀요. 왜 그러냐면 이제 블랙홀 같은 경우는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중력이 강력하죠. 자, 그래서 블랙홀 같은 거는 관측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성자별도 마찬가지로 이 빛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HR도 상에서 얘네들이 찍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가시광선 이런 것도 이제 방출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주로 이제 X선, 감마선 뭐 이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자외선이 X선, 감마선,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 강도가 너무 낮아서 HR 도상에서 안 찍힌다는 거. 자, 이 정도. 자, 여기 쓰겠습니다. 자, 얘는 HR도의 안 보임 뭐 이렇게 쓸까요? 자, 안 찍힘, 안 보임, 뭐 안 보임.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강도가 너무 낮고 여기 살짝 쓰면 강도가 낮다. 가시광선이 안 나온다. 자, 뭐 이 정도. 이 정도 이제 적어 놓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교과서 152쪽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이 그림이 이제 별의 크기를 나타낸 거예요. 이제 그 별의 종류에 따라 이제 크기 나타내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베텔게우스하고 안타레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베텔게우스, 안타레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 베텔게우스 안타레스는 둘 다 이제 초고성이에요. 초고성. 자, 초고성이고 둘 다 초고성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이제 HR도 상에서 보면 자, 초고성이 위쪽에 이게 찍히죠. 이게 이 가로로 길게 찍히는 애들이 이제 초고성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지름 어때요? 반지름 커지죠. 자, 이런 거 이제 알 수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까 전에 오른쪽 위로 가면 갈수록 반지름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반지름이 커지는 겁니다, 점점. 자, 근데 이제 베텔게우스, 안타레스 이제 엄청 큰 이제 초고성인데 베텔게우스가 더 반지름이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HR도 상에서 오른쪽에 더 찍히는 겁니다. 베텔게우스가 그 다음에 안타레스 이렇게 찍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알데바란이라는 데가 있고 아르크투루스라는 별이 있어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거성입니다. 거성하고 초거성하고 좀 체급이 많이 차이 나죠. 자, 이거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시리우스하고 태양이 나오는데 얘네는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 자, 수소핵융합 반응은 안정적인 별 주계열성입니다. 시리우스, 태양. 자, 근데 이제 시리우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는 푸른색의 고온의 주계열성이구나. 태양은 좀 약간 저온이 G형이라 했죠. 분광형인 G형인 그 태양이죠. 6000 켈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백색 외성입니다. 백색 외성. 백색 외성 같은 경우 태양이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백색 외성은 지구 정도 크기라고 했죠. 밀도는 엄청 큰 지구 정도 크기. 이제 태양이 백색 외성 지구 크기로 압축된 게 백색 외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번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광도 계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광도 계급 이제 153쪽에 보면 가운데 이제 자료실에 광도 계급과 HR도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HR도 상에 이제 찍히는 별을 가지고서 이제 광도 계급이라는 걸 정했어요. 광도 계급.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표부터 보면 자, 1계급, 2계급, 3계급, 4계급, 5계급, 6계급, 7계급 해가지고 광도 계급이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별의 종류가 이제 정해져 있죠. 여기 보면은 별의 종류 뭐 밝은 초고성, 덜 밝은 초고성, 밝은 거성, 중거성, 주계열성, 준해성, 백색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HR도 상에서 보면은 자, 지금 보니까 이게 1A 지금 선생님이 이제 표시한 거. 그다음에 1B, 그다음에 2, 3, 4, 그다음에 주계열성이 5예요. 주계열성 5고요. 준해열성이 6, 백색성이 7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 이제 좀 약간 좀 여기서 그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거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자, 광도계급 1 있죠. 자, 1이 뭐예요? 1A하고 1B로 나뉘는데 얘네들이 이제 초고성이다. 이 정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도계급 5. 자,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 그 다음에 광도계급 7. 백색 외성이죠. 자, 이 정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광도계급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이제 분광형을 알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별의 분광형을 알고 광도계급을 자,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별의 종류와 그 다음에 별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자, 그 별이 자, 별 중에 이제 태양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태양을 분광형을 이제 G2라고 이야기합니다. G2 분광형. 자, G2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G형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E가 붙죠. E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이 이거 전에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분광형 이제 오비어 파인걸 키스맨에서 7가지로 나누잖아요. 자, 근데 이 분광형 안에서 또 이제 10가지로 나눠요. 0부터 이제 9까지 이제 나누는데 0 쪽이 고온인 겁니다. 고온인 겁니다. 그래서 50, 51, 52, 53, 54, 56, 57에 해서 59까지 해가지고 분광형을 또 이제 세분화 시켜요. 그 이제 범위가 이제 너무 넓으니까 이제 그 세분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태양은 G형이긴 한데 그 중에서 세 번째 G2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광도 계급은 5예요. 5. 자, 이게 광도 계급.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 분광형과 강도 계급을 가지고서 요 이제 자 여기 HR도에다 찍을 수 있겠죠? 자 G형이고요. 자 그다음에 주계열성이니까 여기 정도 찍히겠네. 여기 정도. 여기 정도. 자 여기 찍히는 겁니다. 태양은. 자 태양이 여기 정도 찍힌다는 거. 자 여기가 태양. 자 태양 이제 좀 살짝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태양 이제 등급도 여기서 이제 좀 이야기해서 이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4.8등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6000 켈빈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 이거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분광형 알고 강도 계급 알면은 별의 종류 태양 뭐예요? 주기열성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기를 추정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요걸 좀 이야기해보자. A별이 있는데 A별이 분광형이 G2고요. 광도 계급이 1A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별은 초고성이구나. 초고성이다라는 거 우리 일단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태양이랑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누가 더 큰가 이걸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1A 자 G2A1이면 1A면 자 어디 찍히는 거냐면 태양이랑 온도는 똑같은데 절대 등급이 작은 애들이에요. 여기 이제 A고 거죠? 여기 태양인 건데 자 누가 반지름이 큰 거냐면 A별이 더 반지름 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강도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